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2월 20일 목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어제 미증시는 그냥 좀 무난했습니다. 해가지고 어제 선물 조금 오락가락 하더니 밀렸다가 다시 끌고 올라오면서 마무리를 지었고,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특이점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시장은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뭐 이런 거를 좀 원했지만, 지금 분위기가 계속 연준에서 좀 어필도 했었죠. 파월이 금리 동결에 대해서 아직 좀 상황 보면서 뭐 인하를 하든 뭐 해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아직은 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, 그래도 뭐 시장이 크게 반응은 안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서 맵을 봤을 때 팔란티어 마이너스 10% 요거 말고서는 그냥 다 고만고만했던 것 같아요.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비 뭐 좀 삭감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한 것 같고, 자, 이제 보면은 오늘 일단 양자 뉴스 말고서는 좀 특별한 건 없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간 일정은 이제 넘어서서 엔비디아, 그 다음에 이제 상패 시즌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월 말에 이제 공매도 재개. 지금 이제 자리가 차트 자리는 조금 점점 과열되기는 해요.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당장 꺾인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슬쩍슬쩍 좀 긴장은 이제 좀 하면서 포트 관리를 슬쩍 해놔야죠.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풀 포트로 비중 그냥 풀 상태로 갔다가 날마다 매매한다. 그게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도 있는데, 주식은 우선적으로 수익 내는 것보단 손실을 좀 안 보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래야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예수금 통해 가지고 또 매수하고 매매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좀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 레버리지, 그 다음에 인버스. 아직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쪽은 개인이 좀 많이 사기는 합니다. 이런 것도 날마다 조금씩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. 이 흐름이 이제 언제 뒤집힐지. 그래서 아직은 인버스의 개인들이 베팅을 세게 하고 있는데, 요게 이제 외인 기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좀 꺾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지수는 날마다 저런 부분들 좀 체킹할 필요는 있고, 자, 그거 외에는 이제 로봇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관점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두로 얘가 안 무너진다. 그러면은 뭐 글로봇, 하이젠 RNM, 뭐 유일 로보틱스는 단기 가열 이제 들어가기는 했네요. 높은 자리에서 유진 로봇, 휴림 로봇. 유진은 좀 그렇고, 뭐 휴림은 좀 끼는 좋아요. 확실히 얘는 좀 대놓고 해먹는 종목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종목 자체가. 그래서 뭐 요 자리 또 지키면서 또 3,000원 향해서 좀 트라이 하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위에서 좀 박스권 만들고 있어요. 요거 어제 좀 돌파 시도했다가 밀리기는 했는데, 계속 또 저점 올리면서 뭐 탁 하고 튀면은 뒤에 뭐 뉴스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둘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 이후에 이제 뭐 보피, 볼리, 상반기 잭슨, 토르 뭐 등등 로봇 관련주들 계속 이슈가 존재합니다. 자, 그리고 AI 쪽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시간의 상을 좀 보내기는 했어요. 요거랑 이제 폴라리스 AI. 이 폴라리스 시리즈가 사실 그룹에 대해서 뭐 직접적인 수혜주 이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전에 테슬라 키워드를 한번 엮어서 그런지 그 테슬라 뉴스 있으면 좀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.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 어제 밑에서 조금 횡보 저점은 좀 잘 지키면서 이렇게 쌍바닥 개념을 좀 만들더니 시간에서 탁 튀었어요. 근데 추가적인 뉴스는 없고, 뭐 아마 다음 주 그룹 음성 모델도 뭐 출시 예정, 이런 기대감으로 미리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일단 이거 위에서 전고점 위에서 좀 시작을 하긴 하는데, 그 위에서 이제 뭐 또 탄력 있게 움직일지. 근데 이제 좀 재료는 없기 때문에 오늘 그냥 종목 분봉에 뭐 좀 돈의 힘, 강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매매를 한다면은. 아니면은 그냥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그냥 편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고, 자, 재거는 뭐 뉴스가 막 이제 좀 오락가락하죠. 근데 이제 결국에 포인트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. 트럼프 이번 달내에 이제 푸틴과 회담할 수도 있다. 그리고 러시아 제재를 좀 이제 풀으면서 이권 협상 촉각. 그리고 젤렌스키는 미국과 러시아, 우크라이나 자기들 빼놓고 협상하는 거 절대 수용 못한다. 당연하겠죠. 당사국도 결국에 협상에는 들어가야 됩니다. 들어갈 거고, 트럼프 우크라이나 대선 치러야 된다.
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그 소셜 그쪽에다 또 올렸더라고요. 이런 내용인데, 이제 뭐 번역기 내용인데, 이렇게 해가지고 독재자 젤렌스키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 잃을 거다. 생각해봐라. 적당히 성공한 코미디언인 이제 뭐 젤렌스키에 대해서 뭐 코미디언 출신 맞죠? 미국이 뭐 이렇게 뭐 지출이 많았고 유럽은 뭐 유럽보다 미국이 지출을 더 많이 했고 유럽의 돈은 보장이 되는데 뭐 미국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다.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을 끌고 오고 그리고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금 선거를 거부하고 뭐 젤렌스키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거부했다라는 개념이랑 조금은 다르거든요. 이제 뭐 전시 상황이니까 뭐 국가별로 갖다 그런 그 룰이 좀 다르긴 하겠죠. 그래서 지금 푸틴도 그렇고 크렘린궁이죠. 크렘린궁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야, 너 다시 선거해야 되지 않냐, 우크라이나. 작년에 임기 끝났잖아. 근데 왜 지금 아직 1년 넘게 계속하고 있어? 선거 치러라. 이거 플러스 사실상 트럼프가 압박하는 거는 선거도 선거지만 이거는 그냥 압박의 그 요소 중에 하나이고 선거를 해라. 대통령 지금 갈아치워라. 그거 하기 싫으면은 빨리 협상해라. 뭐 이런 개념으로 갖다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선거 없는 독재자인 젤렌스키는 선거 안 한 독재자인 젤렌스키는 빨리 움직여라.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. 이 빨리 움직여라라는 거는 협상하라는 거죠. 그래가지고 트럼프 쪽도 뭐 크렘린 궁의 이제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측은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선거 이거를 물고 뜯고 하지만 결국에는 야, 너 선거 안 했잖아. 지금 빨리 협상해. 선거 하던가 협상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좀 양자택일로 갖다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. 이제 뭐 전략이겠죠, 트럼프 자신의. 그래가지고 이런 대선 다시 치러야 된다.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우디 회담 동석한 러시아 국부펀드, 러시아 지금 이제 규제 제재 풀어주고 그 미국도 뭔가 이제 뭐 히토르 쪽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얻어가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있고 자 이후에 이제 크렘린궁부터 해가지고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 일단 20일 키이우 방문이 있기는 합니다. 이거 주말 중에 뭐 좀 방문해가지고 오늘 방문해서 뭐 좋은 뉴스를 좀 만들어 줄지 주말은 아니네요. 오늘이니까 내일 이제 금요일 이게 뭐 하루 만에 탁 하고 나올지 그리고 이후에 트럼프 젤렌스키 만남 그 다음에 트럼프 푸틴 만남 이런 키워드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건 쪽은 좀 조정 나오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제 일단 한번 슬쩍 좀 밀렸죠. 어제는 이제 좀 단기 재료 소멸 같은 느낌으로 회동했고 마무리 지어졌으니까 훅 하고 밀렸는데 요거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앞에 차트 구간들 분봉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뭐 지지선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안에서 한 번씩 좀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뉴스에 대해서 영향이 좀 크긴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전진, 대동, 그다음에 현대인프라코어, 그다음에 범양건영, 대동, SG, 스틸텍 등등 관련주들을 묶어보시면 되고 자, 그다음에 이제 원전은 뭐 부지 선정, 뭐 작업 착수 이런 거 좀 언제 튀어나오나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냥 위치 때문에 지금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워낙 좀 강했고 이게 10년 저항 쌍봉을 맞고 일단 밀리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 완벽하게 꺾이고 막 무너지면서 막 이게 막 10%씩 무너지면서 아 이거는 추세가 일단 무너졌네 돌리기 전까지는 못 보겠다 이러는 움직임을 아직 보여주진 않고 수급 이탈도 없어서 이렇게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글로벌 UGV 기업 무인 차량 기업 밀렘이랑 이제 MOU 세계 최고 무인 차량 개발하겠다. 그 다음에 하나 필리 주선소 선박법 발의한 이제 미국 의원 방문 그래가지고 한국이랑 좀 협력 이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죠. 이번에 하나오션이 계속 오른 것도 사실상 이제 트럼프 이슈로 갖다가 이제 좀 부각되면서 계속 힘을 줬던 건데 일단 좀 강하기는 했네요. 다시 봐도 해가지고 하나오션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하나 계열사 그 다음에 어제 삼성중공업도 조금 수급이 셌습니다. 외국인 이렇게 해가지고 760억 어제 프로그램이 한 1100억인가 샀죠. 그래서 거래원 해서 이제 좀 매도한 외국인도 있는 건데 일단은 어제 돈이 뭐 하면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. 오늘 이런 구간들 좀 지키면서 좀 힘을 주나
조선 쪽들 같이 묶어볼 수 있을 것 같고, 자, 어제 이제 8년 만에 족쇄 풀린다. 한알령. 한국, 중국 때문에 22조 날렸는데, 해가지고 K 콘텐츠 8년 족쇄 한알령 풀린다. 그리고 이게 한알령은 5월달쯤 풀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, 한알령은 갑자기 탁 하면서 이제 해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. 천천히 우리나라 뭐 콘텐츠들 하나씩 이제 뭐 중국에서 방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콘서트 뭐 이제 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. 그리고 사실상 관광객 차단하던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중국 정부에서도 그 뭐 내수 돌리고,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관광 이런 것들을 좀 더 계속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 관광객 차단은 좀 많이 풀리기는 했어요. 풀렸다라기보다 거의 못 느꼈죠, 그거는.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뭐 게임, 이쪽은 결국 크게 보면은 이쪽입니다. 게임이랑 엔터랑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, 그 다음에 저 뭐 컨텐츠니까 이제 뭐 드라마, 뭐 제작 이런 것들이지 않나 싶은데, 일단 뭐 뉴스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시장이 이제 그 좀 강했던 테마 4개 고정이 돼 있었죠. 그 로봇, 유리기판, 그다음에 뭐 반도체, 그다음에 뭐 재건 이런 것들이 좀 픽스가 돼 있었는데, 거기서 이게 뭐 오늘 좀 반짝 좀 테마를 형성을 할지. 근데 지금 당장 막 이게 계속 보고 그런 거랑은 좀 거리는 있어요. 화장품은 결국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는 섹터인데, 일단은 파마리서치, 뭐 실리콘투, VT, APR, 한국화장품 제조, 선준뷰티, 마녀공장, 삐아 등등 좀 끼 좋은 애들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들은 아모레 퍼시픽, LG생건, 콜마, 코스맥스 이런 애들이 좀 있죠. 그리고 엔터는 뭐 각자 움직임들이 좀 달라가지고, 그래도 하이브, 뭐 YG, JYP, SM 시리즈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게임 출시하는 게 이제 좀 핵심이지 않나 싶은데, 기본적으로 그 배틀그라운드 그것도 이제 중국 때문에 뭐 좀 돈 많이 번 것도 있지 않나. 그래서 크래프톤,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업은 여기 니케, 일본이랑 미국 이어서 중국 공략 나선 시프트업 니케, 텐센트 지원 사격, 기대감 이런 뉴스들. 그리고 펄어비스는 나중에 뭐 붉은 사막, 검은 사막 뭐 이런 것들 게임 언제 출시하나. 검은 사막은 출시돼 있는 것 같네요. 붉은 사막이 언제 출시하나 그거. 펄어비스는 도깨비는 좀 저 개인적으로 엄청 기대했었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서 뭐 엔게임은 열혈강호, 그 다음에 액션 스퀘어 뭐 등등 위메이드 시리즈도 있죠. 그래가지고 게임 관련 주들. 그다음 뭐 여행 카지노 쪽은 저는 뭐 그렇게 좀 땡기지는 않아서 일단 위쪽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서 그거 뭐 드라마 같은 거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, 에이스토리 이쪽은 좀 자리가 많이 낮긴 하더라고요. 많이 낮아가지고 에이스토리부터 해가지고 뭐 덱스터, M83은 최근에 그 테슬라 그 트위터 X 그거에서 뭐 이제 게임 제작 이런 걸로 갖다 조금 반짝반짝했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뭐 쇼박스 밑에서 뭐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 정도를 한알령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HBM 다음은 유리기판이다. 어제 이제 막판에 좀 유리기판이 엄청 강하게 움직이긴 했는데, 일단 뭐 그 추세 좀 이어갈지. 어제 시간에서는 좀 반납을 했죠, 유리기판이. 그래서 피롭틱스가 또 신고가를 올라왔어요. 그래가지고 불쑥 튀고서 또 다시 올라왔는데, 여기서 힘을 또 줄지. 시간에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뭐 분봉상 5만원 구간 위에서 좀 잘 노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유리기판 피롭틱스를 필두로 PIE, 한빛레이저 뭐 등등 나머지 종목들 체크하시면 되고, 어제 이제 양자 뉴스가 하나 탁 하고 나왔는데, 일단 미국의 양자가 뭐 그렇게 세게 움직이고 그러진 않았어요. 그래도 이제 뭐 4%대 마감, 윗골이 달았으니까 좀 슈팅을 주긴 줬죠, 장중에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상 뒤집을 양자칩 공개, 수년 내 AI 학습 속도 100배 해가지고 첫 위상 큐비트 칩, 그래가지고 이름이 뭐 마요라나 1이라고 해요. 자, 그래서 뭐 양자 쪽들 최근에 좀 잠잠했는데, 해서 한국 첨단 소재, 엑스게이트, KCS, 뭐 아톤 등등 이런. 아톤은 좀 양자에서는 좀 뒤 느낌이고,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랑 아이엠플러스 이런 애들이 끼는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양자 관련도 오늘 뉴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는 개별 이슈들, 뭐 이제
IR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, 뭐 개별적인 뉴스들 좀 붙이는 종목들, 그다음에 재료 일정 있는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반도체랑 재건, 뭐 유리기판, 로봇 이런 것들은 좀 픽스해 두고, 뭐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눌림을 보는 게 맞겠죠. 해가지고 요 정도 기본적으로 좀 강한 애들, 그다음에 이제 뭐 양자랑, 그다음에 오늘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뭐 다양한 엔터 게임 뭐 컨텐츠 뭐 등등 이렇게,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우량주 계열사 하나 계열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대기업들이 좀 잘 움직이기는 해요. 언제까지 갈진 모르지만 시장의 돈의 힘이 그만큼 강력합니다. 그리고 2차 전지가 이제 밑에서 포스코 계열도 어제 한번 팍 하고 튀면서 에코 시리즈 등등 다 같이 부각이 됐죠.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신규 상장이 좀 최근에 센 모습을 보여줬어요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, 이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